2부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2077-6355번 무료 상담 전화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창구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90번 자세하게 부동산 고민 적어서 저희 쪽으로 지금부터 문자 접수 마구마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이미 주고 계신데요. 문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으로 가보시죠. 뒷번호 6621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영등포역 옆에 신길 역세권 개발지에 투자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장기 전세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빨리 진행시켜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첫 번째 문자부터 열어봤습니다. 일단 워낙 최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한 영등포 지역에 투자를 고민 중이시다라고 문제를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소장님 이쪽에 투자를 할 때는 이 개발 시점, 개발 시작 시점이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문자라서 신길 역세권 지금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청자분이 가끔씩 제가 이거를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것과 조금 떨어진 질문인데, 일단 제가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신 데는 바로 이제 신길역이 있는 이 신길 역세권 시프트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냥 신길역 개발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어디랑 제일 많이 헷갈리냐면은 바로 이곳이랑 많이 좀 헷갈려요. 이 신길가 예전 말로 이제 뉴타운이죠.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 규모가 크고 구역수도 많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 그러면 의례적으로 이 신길역이 아닌 이곳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주가 완료가 되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지역이 큽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문자로 주신 지역은 이 신길 뉴타운이 아니고요. 지금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지도상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거 너무 커졌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신길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신길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역세권 개발이 뭐냐면은 1차 역세권이요. 1차 역세권이 역에서 직선 거리로 250m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가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도 정비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조금 많이 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다 300%다 하지만은 이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한 400%까지 좀 올려주죠. 그러면은 주택지역에 다른 데는 250%밖에 못 짓는데 얘는 400% 물론 이제 인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주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 20% 정도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여기다가 흔히 말하는 우리 청년 공공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런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우리 청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출퇴근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업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 마련할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대로도 이익이 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또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아까 신길 뉴타운이 아닌 이쪽 지역에 지금 투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신길역 같은 경우도 지금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아까 250m 이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보통 이제 4분의 3 동의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75%인데 이미 75% 동의는 지금 제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사해 봤을 때도 80% 조금 안 되고요. 한 78% 정도이기 때문에 이 동의를 맞췄다 그러면은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75% 동의가 되면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시작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만약에 났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총성이 울려서 스타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역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있고 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을 떠나서요.
사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세미나라든지 개인 상담 시간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일단은 속도는 75% 동의,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는 가정하에 이곳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가깝죠. 그다음에 특히나 이 신길 같은 경우는 젊은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컨셉이 어떻게 보면은 잘 맞는 지역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가까운 지역은 그냥 일단은 50% 정도를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곳은 투자 금액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등포역 옆에 이 신길 역세권 개발지에 투자를 고민 중이신 시청자님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소장님과 첫 번째로 고민을 해결해 봤는데요. 일단 소장님의 시각으로는 워낙 입지가 너무 좋고 초역세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사업 속도도 그렇게 뭐 조금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는 찬성이다라고 첫 번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문자도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2807님 문자 주셨네요. 구로구 온수동의 온수 힐스테이트와 영등포구 물레동의 물레 힐스테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두 아파트 다 면적은 전용 84제곱미터고요. 원래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제가 지방으로 발령받아 내려갑니다.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먼저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자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거 애청자분이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영등포구 물레동에 그리고 구로구 온수동에 아파트를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소장님, 일단 실거주를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매도를 꼭 하나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소장님, 어떤 거를 팔아보는 게 조금 이익 면에서 나을까요? 글쎄요, 이게 크게 고민이 물론 이제 고민이 되셨기 때문에 질문을 좀 주셨겠죠.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온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제일 끝에 부분, 그러니까 부천하고 이제 경계 부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데가 이제 물레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자, 이분이 혹시 직장이 현대 다니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 다 교묘하게 힐스테이트입니다. 그렇죠. 자, 지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이 온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물론 이제 뭐 학교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가깝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역세권은 아닙니다. 자, 이 구로 같은 경우는 온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에서 제일 서쪽 부분의 끝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30평대 같으면은 제가 여기가 조금 될려는 모르겠는데요. 자, 아까 30평 형태라고 그랬던가요? 네, 지금 84제곱미터를 가지고 계시네요. 84제곱미터면은 지금 24평 형태가 4억 5천에서 5억이니까 그러면 30평대면은 많이 가야 5억에서 6억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반면에 아까 두 번째 지역이 영등포의 물레동 물레동이라고 힐스테이트. 그랬었죠.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 물레동이니까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보시면 아까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온수하고 이 영등포 물레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좀 많습니다. 물론 영등포구에서 구로구가 분가돼서 나갔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안쪽에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곳의 현대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물레 힐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이분이 온수도 힐스테이트고요. 물레동도 힐스테이트인데 이거 가격 잠깐 보신다고는 111이면 이제 33평형이거든요. 가격대가 제일 저가가 8억 7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9억대 중반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온수 같은 경우에는 5억 많이 잡아야 말씀하셨죠? 5억에서 한 6억대. 네. 물레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9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이 물레동은 오르고 온수동은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죠. 똑같이 5%나 10%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 5천만 원 올라갈 때 여기는 1억이 올라가죠.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처분을 하고 하나를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연히 물레동 쪽, 시내 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말씀부터 답이 약간 나와 있는 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등포의 물레동 아파트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여기서 한번 고민을 살짝 해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영등포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등포의 앞으로의 가치도 계속해서 간다고 소장님 보십니까?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러면 부모님 뻘은 안 되고, 누나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환갑대 정도 되신 분들이 예전에 시골에서 왜 졸업하면은 제일 먼저 가서 취직하는 동네가 어디 있냐면은 영등포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벨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특화가 됐습니다만은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화면이 좀 나올지가 모를 것 같은데 이 파란색 부분이 있죠. 파란색 부분이 전부 다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준공업 지역은 예전에 말하면 말 그대로 공장 지역이란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서울시 전체 지도를 봤을 때요. 서울시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준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이제 거의 한 30% 이상이 어디가 몰려 있냐면 전부 다 영등포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업 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이 이제 법적으로 발표가 됐죠. 따라서 이게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는 게 준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 영등포 지역을 요즘에 한번 가보시면은 왜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시면서 예전에는 어떤 좀 기피하는 그런 기업이나 공장이 많았다 그러면은 지벨리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강남에 내놓아도 어떤 그 손색이 정도로 멋있는 외관에 들어가면서 이쪽에 들어가는 업종 자체가 젊은 층, 그다음에 또 IT 이렇게 연기라든지 이런 게 얻는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소가 많이 몰린다 그러면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아파트가 같이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미래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가격들은 좀 저렴하고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은, 자, 이곳 영등포가 직장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쪽에 집이 있다라고 치면은 직장 우리 여의도로 출퇴근할 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방송을 하는 모닝투데이도 바로 이 여의도에 있습니다만은 여의도 출퇴근이 가장 쉬운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영등포예요. 따라서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도 저평가가 돼 있지만은 너무 그 구로 쪽이라든지 멀리 가지만 않으신다 그러면은 이 영등포 쪽에서도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만할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영등포의 개발 여력, 미래 가치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미래도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소장님의 간단히 시각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화면으로 바로 열어볼게요. 뒷번호 5232님 문제 보내주셨습니다. 마포구 현석동 밤섬 힐스테이트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매도하고 주변 재개발 추진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수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과연 괜찮은 선택일까요? 꼭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실시간으로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번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장님, 밤섬 힐스테이트 정말 한강변 진짜 바로 앞에 위치한 아파트잖아요. 또 한 번 힐스테이트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힐스테이트 난인 것 같아요. 특집인가요? 네. 교묘하게 문자가 지금 그만큼 이제 많이 지어져 있고 또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MC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밤섬 힐스테이트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정말 남양으로서 한강이 조망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문자 사연에서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으로 지금 이제 뭐 재개발이나 이런 곳을 보고 지금 아파트 매매를 하고 주변에 이제 빌라를 빌라. 네. 그러니까 빌라를 산다는 얘기는 재개발이라든지 개발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어느 쪽으로 가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곳을 위성 지도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본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말고 주택지가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죠? 여기 조그맣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수동 집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건너뛰면 이제 합정 지역이 나오게 되죠. 이쪽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모든 사업은요, 자, 모든 사업은 사업성보다는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에서 여기도 가도 좋습니다. 뭐 저쪽에 망원 저 합정 지역에 뭐 이쪽 지역을 가셔도 상관없고 이 근처 지역을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 사업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지금 현재 뭐 아까 저쪽에 그 신길 저기 역세권 시프트처럼 뭐 주민 동의가 75%가 돼서 곧 조합 설립이 난다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아파트를 팔고 내가 꼭 주거의 형태를 마당이 있는 단독이라든지 다세대를 살아보고 싶어서 만약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요. 투자성을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굳이 옮겨가실 필요가 없는 게요. 자, 이곳 전망을 한번 보시면 자, 바로 앞에 한강 보이죠. 그다음에 가격대가 여기가 낮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30평대가 본다고 그러면은 거의 한 10억대 가까이, 10억대는 조금 안 간다고 하더라도 26평이라고 그랬는데 26평인데도 거의 한 뭐 7억대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저렴한 가격대가 아니거든요. 현재 이곳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은 정말 뭐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나는 이게 더 이상 못 살겠어 라는 이유로 파는 거가 아니시라 그러면은 아직은 주변 지역에 다세대 빌라를 가서 개발을 보고 옮겨 가신다고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 따라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지켜보시다가 아파트 가격 5년이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파시는 가격보다는 더 많은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아파트 올라가는 것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 같은 거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이라고 그러면요. 정권도 바뀔 기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자, 이렇게 좋은 한강뷰를 왜 포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아파트가 뭐 30년, 40년 된 아파트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한강변을 남향으로 보는 이곳을 들어오지 못해서 안달인데 굳이 한강변 뷰가 조망이 확보가 되고요. 가격대도 25평대가 6억, 7억대가 간다고 그러면 결코 저렴한 가격대가 아니고요. 그러면 25평대가 지금 7억이면 비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권 같은 게 25평대가 20억대 가까이 향하고 있습니다. 강북에 있으면서 한강변이 가깝고요. 용산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종로 시청 광화문의 직장소도 굉장히 가깝죠. 출퇴근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늘 힐스테이트 특징 같아요. 브랜드드 힐스테이트입니다. 빠질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급하게 처분하고 가실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물론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최소 5년 향후 10년까지는 봤다가 왜 제가 10년을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주변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아까 저쪽에 뭐 합정이라든지 저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 있죠.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보더라도 절대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혀 이야기 안 나오고 있죠.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이걸 팔고 옮겨 가실 거다? 이거는 이미 가격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많은 아파트를 남겨두고 빌라로 가는 거는 정말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전까지 쭉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팔고 그때 옮겨 가셔도 절대 늦지는 않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안전하게 주거 공간을 충분히 누리시다가 천천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밤섬 힐스테이트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이 투자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소장님 의견으로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더 묵히고 있다가 가격 상승을 보고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제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5597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강남구 삼성동에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 한 세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 집값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같이 집값이 올라갈까요? 라고 문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동에 보유한 이 주택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소장님, 뭐 삼성동 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데도 소장님의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강남권에 뭐 크게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이제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이제 원룸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지금 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동남권 마지막 정리편 강남권을 좀 보셔서 이런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역 자체가 제가 지금 이 네모로 지금 박스가 쳐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삼성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됐든지 오피스텔이 됐든지 원룸이 됐든지 투룸이 됐든지 일단은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다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은 원룸이 됐든지 오피스텔이 됐든지 진입을 못해서 문제지 이걸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팔고 물론 더 비싼 아파트라든지 이걸로 가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1.5룸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1.5룸이 아니라 그냥 원룸이라고 칩시다. 원룸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부동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원룸, 1.5룸, 투룸 이 중간 사이즈인데 삼성동에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얼마를 보유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세를 놓든지 월세를 놓든지 공실 생긴 적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 삼성동 같은 경우는 정말 직장인들이 직주근접상 굉장히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만약에 전화 통화가 가능하시다 그러면요. 안 팔고 나중에 지금 연세가 얼마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팔고 나중에 수익형으로요. 쭉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같은 경우 1.5룸이기 때문에 전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강남 한복판에서 오피스텔 2평, 3평째 옛날 어르신들 말로 학구방이라고 그러죠. 그 조그만한 것도 아무리 작아도 월세가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받아요. 그러면은 1.5룸이다 그러면은 미니멈 80에서 한 100 정도는 월세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씩만 잡는다 그러면은 한 달에 1,2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월세 수입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향후 나중에 팔았을 때 60만 원 월세 받던 거가 만약에 1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집값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동입니다. 강남 쪽에 있어요. 따라서 이곳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 부동산은 삼성동에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충분히 월세 수익을 누리신 다음에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매도를 하고 나와서 저는 가능하면은 대출 조금 받더라도 부담이 좀 가더라도 삼성동 일대에서 움직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일단 삼성동이면 이 브랜드를 보고 메리트를 보고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시청자님 문자까지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과의 고민 해결 시간 너무 짧으시죠?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주제는 히트 앤드 런 장기 단기 투자 요망 지역은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논현역 버평타운 2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2077-635번으로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알찬 시간 만들어주신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용 소장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